60대 이후 부부관계를 끊은 사람들의 뇌를 MRI로 촬영했더니 놀라운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뇌의 노화 속도가 같은 나이 사람들보다 무려 1.5배나 빨랐다는 겁니다. 반면 90대까지도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부부들은 70대처럼 보일 정도로 젊었어요. 대체 이들의 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더 충격적인 건 이거예요. 부부관계를 중단한 지 1년이 지나면 우리 몸에서 돌이킬 수 없는 변화들이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절대 모르고 있던 무서운 진실들을 하나씩 공개해 드릴게요. 작년 한 대학병원에서 발표한 충격적인 연구 결과부터 보여드릴게요. 60대 이상 부부 1200명을 대상으로 5년간 추적 조사를 했는데요. 부부관계 횟수에 따라 세 그룹으로 나눴더니 정말 놀라운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일주일에 2번 이상 관계를 갖는 그룹은 한 달에 한 번 이하인 그룹보다 치매 발생률이 무려 40%나 낮았어요. 그뿐만 아니라 심장병 발생률도 30%, 당뇨병 발생률도 25%나 낮았다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아직 남았어요. 부부관계를 아예 중단한 그룹의 사망률이 정기적으로 관계를 갖는 그룹보다 무려 50%나 높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단순한 우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지금부터 그 과학적 근거를 하나씩 밝혀드릴게요.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왜 이렇게 많은 중년 부부들이 관계를 중단하게 되는지 그 진짜 이유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배신감입니다. 최근 한 상담소에 이런 사연이 들어왔어요. 결혼 25년 차 58세 여성분이었는데 남편이 회사 후배와 바람을 피웠다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이제 남편 손길만 느껴져도 소름이 끼쳐요. 머릿속에 자꾸 그 여자와 있는 모습이 떠올라서 도저히 못하겠어요. 이런 경우 관계 회복에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어떤 경우에는 평생 회복되지 않기도 해요. 몸이 먼저 거부하기 시작하거든요. 마음의 상처가 몸으로 나타나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몸의 변화입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폐경 이후 급격한 호르몬 변화로 성적 욕구가 크게 줄어들어요. 한 산부인과 전문의가 들려준 실제 사례예요. 55세 여성 환자분이 울면서 상담실에 오셨어요. 선생님, 저 이상한 건 아니죠? 남편한테 전혀 관심이 없어져서 남편이 불쌍할 정도예요. 이런 분들이 정말 많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인 줄 모르고 자책하거나 아예 포기해 버리시죠. 세 번째 이유는 남성의 기능 저하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혈관 건강이 나빠지고 당뇨나 고혈압 같은 만성 질환이 생기면 발기 기능에 문제가 생기기 쉬워요. 한 비뇨기과에서 조사한 충격적인 결과를 보면 60대 남성의 70%가 어느 정도의 발기부전을 경험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때 대부분의 남성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병원에 가는 게 아니라 그냥 포기해 버려요. 나이 들면 원래 그런 거야 라고 체념하면서요. 네 번째 이유는 스트레스와 피로입니다. 특히 오늘날 중년 세대는 정말 힘들어요. 위로는 치매 걸린 부모님 모시고 아래로는 대학생 자녀들 뒷바라지 하느라 정신없이 살잖아요. 여기에 직장에서의 스트레스까지 더해지면 관계는 뒷전이 될 수밖에 없죠. 피곤해 죽겠는데 무슨 그런 생각이 나겠어? 이런 분들이 정말 많아요. 다섯 번째 이유는 소통 부족입니다. 젊었을 때는 뜨거운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점점 서로에게 무관심해져요. 대화도 줄어들고 서로의 감정에도 둔감해지죠.
이런 상태에서 몸의 관계만 유지하기는 정말 어려워요. 여기까지 듣고 나니 어떠세요? 혹시 공감되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문제들이 해결 불가능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시기의 부부관계가 젊었을 때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지금부터 과학적으로 증명해 드릴게요. 먼저 놀라운 통계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부터 먼저 눌러주세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스웨덴에서 80세 이상 노인 3,0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예요. 이 중에서 여전히 배우자와 정기적인 관계를 갖는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을 비교했더니 정말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어요. 정기적인 관계를 갖는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평균 수명이 무려 4년이나 길었다는 겁니다. 4년이에요. 단순히 오래 사는 것만이 아니에요. 삶의 질도 훨씬 높았어요. 자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기간도 더 길었고 우울증 발생률도 현저히 낮았다고 해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지금부터 부부관계가 우리 몸에 미치는 놀라운 효과들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효과는 뇌 건강 개선입니다. 관계를 할 때 우리 뇌에서는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옥시토신, 도파민, 엔돌핀 같은 행복 호르몬들이 대량으로 분비되면서 뇌세포를 보호하고 활성화시켜요. 실제로 미국 러커스 대학교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 정기적인 성관계가 뇌의 혈류량을 20%나 증가시킨다고 해요. 특히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와 감정을 조절하는 편도체의 활동이 크게 향상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치매 예방에 이렇게 효과가 큰 거예요. 두 번째 효과는 심혈관 건강 개선입니다. 관계 중에는 심박수가 분당 120회까지 올라가면서 마치 중간 강도의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요. 영국에서 900명의 남성을 20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일주일에 2번 이상 관계를 갖는 남성들의 심장병 위험이 한 달에 1번 이하인 남성들보다 무려 45%나 낮았어요. 이건 정말 놀라운 수치죠. 웬만한 심장병 치료제보다 효과가 더 클 정도예요. 세 번째 효과는 면역력 대폭 향상입니다.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가 정말 충격적이에요. 일주일에 한두 번 관계를 갖는 사람들의 혈액을 분석했더니 면역글로불린 A라는 항체 수치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30%나 높았다는 겁니다. 이 항체는 감기나 독감 같은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핵심 물질이에요. 즉, 정기적인 관계만으로도 각종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크게 높아진다는 뜻이죠. 네 번째 효과는 암 예방입니다. 특히 남성의 전립선암 예방 효과가 정말 대단해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29,000명의 남성을 무려 20년간 추적 조사한 대규모 연구예요. 한 달에 21회 이상 사정하는 남성이 한 달에 7회 이하인 남성보다 전립선암 발병률이 20%나 낮았다는 겁니다. 20%라는 건 정말 엄청난 수치예요. 여성의 경우에도 정기적인 관계가 유방암과 자궁경 부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다섯 번째 효과는 호르몬 밸런스 개선입니다. 관계 후에 분비되는 옥시토신은 사랑의 호르몬이라고 불릴 정도로 중요해요. 이 호르몬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억제해서 전반적인 호르몬 밸런스를 맞춰줍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폐경 이후 급격히 줄어드는 에스트로겐을 어느 정도 보완해주는 효과도 있어요. 여섯 번째 효과는 수면의 질 개선입니다.
관계 후에 분비되는 프로락틴이라는 호르몬이 깊은 잠을 유도해서 다음 날 개운함을 느낄 수 있어요. 실제로 불면증 환자들 중에 정기적인 관계를 시작한 후 수면의 질이 크게 개선됐다는 사례들이 많다고 해요. 7번째 효과는 통증 완화입니다. 관계 중에 분비되는 엔돌핀이 천연 진통제 역할을 해요. 편두통이나 관절염, 심지어 만성 요통 환자들도 관계 후에 통증이 현저히 줄어든다고 보고하고 있어요. 한 연구에서는 관계 후 통증이 평균 40%까지 감소한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8번째 효과는 근육과 골밀도 개선입니다. 관계 중에는 골반 주변의 근육들이 자연스럽게 운동하게 돼요. 특히 골반저근이 강화되면서 여성의 요실금 예방과 남성의 발기력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테스토스테론 분비가 증가하면서 근육량 유지와 골밀도 개선에도 효과가 있어요. 9번째 효과는 혈당 조절입니다. 관계 중에는 상당한 칼로리가 소모되면서 혈당 조절에 도움이 돼요. 당뇨병 환자들의 경우 정기적인 관계가 혈당 수치 안정화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10번째 효과는 정신건강 개선입니다.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과 성취감이 우울증과 불안감을 크게 줄여줘요. 실제로 정기적인 부부관계를 갖는 사람들의 우울증 발생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50%나 낮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마지막 11번째 효과는 장수입니다. 영국에서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인 성관계가 수명을 평균 3년에서 8년까지 연장시킨다고 해요. 이 모든 효과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크게 개선시키는 거죠. 자, 여기까지 듣고 나니 어떠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제 왜 90대까지도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부부들이 그렇게 젊고 활력이 넘치는지 이해가 되시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올바른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잘못된 방법으로 하면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거든요. 지금부터 중년 이후 부부관계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위험한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하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첫 번째 금기사항은 위생을 무시하는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관계 전후 위생 관리가 더욱 중요해져요. 특히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있어요. 항문 주변을 만진 손으로 성기 부위를 만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항문 주변에는 대장균이 많이 있거든요. 이게 요도나 질로 들어가면 심각한 감염을 일으킬 수 있어요. 실제로 한 병원에서 조사한 결과 중년 이후 방광염 환자의 70%가 이런 잘못된 접촉 때문에 발생한다고 해요. 심한 경우 신우신염까지 진행돼서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 전에는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고 관계 후에도 소변을 봐서 요로를 깨끗하게 정리하는 게 중요해요. 두 번째 금기사항은 상처 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빨리 끝나? 예전보다 못하네? 몸이 너무 늙었어. 이런 말들은 평생 지워지지 않는 깊은 상처를 남겨요. 실제로 제가 상담한 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62세의 남성분이었는데 아내가 관계 중에 당신 성기가 너무 작다는 말을 했대요. 그 한마디에 충격을 받아서 성형외과를 찾아갔고 비싼 수술을 받았지만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결국 발기부전까지 생겨서 지금도 고생하고 계세요. 중년 이후에는 서로의 자존감이 더욱 중요해요.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들이 관계의 질을 크게 좌우합니다. 세 번째 금기사항은 젊었을 때처럼 무리하는 겁니다. 나이에 맞는 속도와 방법이 있는데
젊었을 때와 똑같이 하려고 하면 안 돼요. 특히 충분한 준비 없이 급하게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여성의 경우 폐경 이후 질 건조증이 심해지는데 무리하게 하면 상처가 날 수 있어요. 남성의 경우에도 혈압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심장에 무리가 갈 수 있고요. 따라서 충분한 전이를 통해 서로를 준비시키고 필요하다면 윤활제 같은 도구를 사용하는 것도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서로를 배려하는 현명한 선택이죠. 그렇다면 이제 중년 이후 건강한 부부관계를 위한 실전 가이드를 알려드릴게요. 첫째,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으세요. 성기능 저하는 다른 질병의 신호일 수 있어요. 당뇨나 고혈압, 심장병 같은 만성 질환이 있으면 성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근본 원인을 찾아서 치료하면 관계의 질도 함께 개선될 수 있습니다. 둘째, 꾸준한 운동을 하세요. 특히 골반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이 중요해요. 케겔 운동이나 스쿼트 같은 운동이 성기능 개선에 큰 도움이 됩니다. 주 3회 이상 한 번에 30분 정도의 운동이면 충분해요. 셋째, 스트레스를 줄이세요. 스트레스는 성호르몬 분비를 방해하는 최대의 적이에요. 명상이나 요가, 취미 활동을 통해 마음의 평안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넷째, 금연과 절주를 하세요. 담배는 혈관을 망가뜨려서 발기부전의 주요 원인이 되고 과도한 음주는 성기능을 저하시켜요. 다섯째,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세요. 아연이 풍부한 굴이나 견과류, 비타민이 많은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는 게 좋아요. 특히 수박에 들어있는 시트룰린이라는 성분은 천연 비아그라라고 불릴 정도로 효과가 좋다고 해요. 여섯째, 충분한 수면을 취하세요. 수면 부족은 테스토스테론 분비를 감소시켜서 성기능 저하의 원인이 돼요.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정도의 양질의 수면이 필요해요. 일곱째, 서로와의 소통을 늘리세요. 몸의 관계보다 마음의 관계가 먼저예요. 평소에 감정을 나누고 서로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는 것이 건강한 관계의 시작입니다. 여덟째,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보세요. 항상 같은 방식으로만 하면 지루해질 수 있어요. 새로운 장소나 시간, 방법을 시도해 보는 것도 좋아요. 아홉째,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문제가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비뇨기과나 산부인과 전문의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아요. 요즘은 다양한 치료법들이 개발돼 있어서 대부분의 문제들이 해결 가능해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중년 이후의 부부관계는 젊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져요. 단순히 육체적 만족을 위한 게 아니라 서로에 대한 사랑과 애정을 확인하고 나이 들어가는 과정을 함께 견뎌내는 소중한 시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횟수나 강도보다는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는 마음이 더욱 중요합니다. 제가 만난 92세 할아버지와 87세 할머니 부부가 있어요. 이분들이 결혼 65년 차인데 지금도 일주일에 한 번은 꼭 관계를 가진다고 하세요. 젊었을 때처럼은 안 되지만 서로 사랑한다는 걸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감동적이지 않나요? 90대까지도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부부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서로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었다고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관계 자체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방법을 찾고 서로에게 맞춰가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합니다. 진짜 중요한 건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과 함께 늙어가려는 의지거든요.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과학적 근거들을 보면
중년 이후의 부부관계가 단순한 즐거움이 아니라 건강하고 오래 살기 위한 필수 요소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뇌 건강부터 심장 건강, 면역력 향상, 암 예방까지. 이 모든 것들이 정기적인 부부관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선물들이에요. 더 이상 나이를 핑계로 포기하지 마세요.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시고 오늘부터라도 새로운 시작을 해보세요. 물론 처음에는 어색하고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하지만 서로를 위해 한 걸음씩 다가가다 보면 분명히 새로운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주변에 필요한 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 혹은 궁금한 점들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히 다뤄 드릴게요. 다음 시간에는 중년 이후 성기능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운동법과 음식 그리고 생활 습관에 대해 더 깊이 있게 말씀드릴 예정이에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부부 관계 만들어 가시길 바라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